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38장 광자와 물질파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빛의 이중성에 관한 것하고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38장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입니다. 1절의 광자, 빛의 양자 또는 포톤 관한 문제고요. 난이도 중간으로 나와 있는데, 자, 1번 100W의 나트륨 등이 그 파장이 589나노미터의 빛을 방출하죠.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A번 단시간당 방출되는 광자의 수는 몇 개인가? 그 다음에 B번 모든 광자를 흡수하는 막이 그 한 개당, 그러니까 제곱센티미터하고 1초당 한 개의 비율로 광자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이냐. 그 다음에 C번은 등으로부터 2m 떨어진 작은 막을 통과하는 광자 다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광자의 수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죠. 이거는 이제 광자의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나트륨 등에서 빛이 방출되는데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고 있죠. 근데 그 빛을 전자기파, 파동으로서 에너지가 흘러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러한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물리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흑체 복사도 그렇고 광전 효과나 컴퓨터 효과 같은 것들이 다 파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흑체 복사의 경우에 플랑크가 빛이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광자, 빛 알갱이, 빛알, 광자, 포톤, 광양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인데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알갱이, 그러니까 전자 공이 날아가듯이 알갱이들이 날아가는데, 그 알갱이라는 것이 질량을 갖는 질량 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의 알갱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포톤 하나가 갖는 그 광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진동수 F일 때 HF만한 에너지 곡선들이다. 그렇게 플랑크가 생각을 한 거고, 이러한 알갱이들의 흐름을 이용해서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했더니 깔끔하게 설명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 등에서 100W의 출력으로 빛을 방출한다. 그러면 시간당 100J의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는 거죠. 그럴 때 그 100J의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 파장이 589나노니까 그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H를 곱한 HF짜리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 알갱이들이 시간당 그 얼마 이상 방출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빛 하나가 갖는 에너지이고 전체 에너지죠. 전체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알갱이 하나에다가 알갱이의 개수를 곱하는 것이 전체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NHF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시간당 방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당 방출된 에너지가 P다. 그러면 전체 에너지 T초 동안에 이만한 E라는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 그것을 광양자로 표현해주면 N개의 광양자가 방출이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분의 NHF가 되고, 이때 F하고 람다 파장의 관계가 V 콜 F 람다, 그러니까 C 콜 F 람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장으로 바꿔서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제 A번은 시간당 이 등에서 광원에서 시간당 광자를 몇 개나 방출하느냐 하는 거니까 방출하는 광자의 비율 T분의 N을 구해보면, 정리해보면 HC분의 P람다이고 다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SI 단위기로 다 바꿔서 나노미터니까 10연에서 9승,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이거는 이제 그 암기까지는 아닌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많이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책에서 찾아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96 곱하기 10의 20승계의 포톤을 1초 동안 방출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광자를 흡수하는 막이 이러한 비율로 광자를 흡수할 때, 그러니까 흡수하는 광자의 비율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이냐 하는 거죠. 자, A번의 P에서 나오는 T분의 N은 광원에서 방출하고 있는 광원 입장에서의 포톤의 개수인데, B번은 이제 이 빛이 방출이 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빛을 받잖아요. 그때 받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받는 에너지에 대응하는 광자, 흡수하는 광자 비율이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출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로 방출한다 하는 건데, 빛을 받는 것은 모든 방향의 빛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을 우리가 흡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기는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 근데 지금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광원에서 거리 R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 거리 R만큼 떨어진 모든 지점에서 세기가 다 똑같이 측정이 돼야겠죠. 빛의 세기가. 그래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이러한 구 표면 모든 곳에서 세기가 다 똑같을 거다 하니까 면적을 구 표면의 전체 면적,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P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면적을 통과하느냐? 4파이 R제곱의 면적을 통과하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 R이 멀어질수록 R제곱의 반비례해서 세기가 줄어든다 하는 거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면적당 통과하는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P가 광양자의 개념을 도입을 하니까 T분의 NHF였잖아요. 예, 그래서 R만큼 떨어진 4파이 R만큼 떨어진 이 구표면을 포톤이 HF의 포톤이 T분의 N개만큼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흡수하는 측면에서 보면 흡수하는 에너지는 세기의 정의가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광원에서 사방으로 퍼뜨릴 때의 세기가 되니까 광원에서 R만큼 떨어진 어떤 지점에서의 세기가 되는데 그 지점의 면을 따져보면 이게 그 빛을 받는 면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 이러한 면적이 A다라고 하면은 요 면이 흡수하는 에너지는 시간당 면적당 I만한 에너지가 지나가니까 면적을 곱하고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는 IAT가 되는데 요것은 또 그 HF의 에너지 덩어리들을 몇 개나 흡수하느냐 전체 개수 흡수한 광양자의 개수 NA라고 표시했을 때 그것하고 같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 흡수하는 광자 비율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1제곱센티미터당 1초당 1개의 포톤을 흡수한다. 그렇게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흡수하는 광자의 비율이 시간당 면적당 NA개다 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사실 요 세기로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은 세기가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포톤 하나의 에너지 단위 덩어리의 단위로 나눠버리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에너지가 HF에다 개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기를 HF로 나눠준 값이 바로 시간당 면적당 흡수하는 광자의 개수에 대응하는 값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 퍼 제곱센티미터 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SI 단위로 바꿔주면 미터 제곱에 10의 4제곱이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흡수하는 비율이 세기에 따라서 점점점 값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세기는 거리 R제곱의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멀리 갈수록 흡수하는 에너지도 적어지고 시간당 면적당 흡수하는 광자의 비율도 작게 되는데 그것이 요 값을 갖게 되는 거리 R을 구하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I에다가 이 거리 R과 관계 있는 것이 요 I니까 요 I 세기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 대입을 해보면 요거는 지금 여기서 안 썼는데 NA의 A, T가 HF분의 I였고 요 I 값 자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HF를 나눠서 1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좌변의 NA는 흡수하는 광자의 비율이고 우변의 N은 광원이 방출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광원에서 사방으로 광자를 방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흡수하는 것이 여기서만 흡수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비율이 NA가 되는 거고 전체 비율이 N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 지금 좌변에 HF분의 I가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R을 표시해 보면 R을 찾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HF분의 I는 AT분의 NA가 되는 거. 요것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죠. 그걸 SI 단위로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T분의 N 광원에서 방출하는 비율은 A번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A번 대입하고 4파이 곱해주면은 거리가 4.68 곱하기 10의 7승 미터에 만큼 떨어지면 그러면 1제곱미터당 1초 동안
한 개의 포톤이 들어오는 그런 비율로 빛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출할 때의 광양자 비율, 그 다음에 흡수할 때의 광양자 비율, 그 둘의 차이를 우리가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기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자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그냥 HF만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면은 뭐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출력이다, 세기다, 에너지 그런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 출력하고 세기하고의 그 파동으로서 보는 정의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고리가 에너지가 포톤의 개수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있죠. 그 두 가지를 잘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이 광자 다발이죠. 2m 떨어진 곳에서 광자 다발. 플럭스예요, 플럭스. 그러니까 플럭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양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면적당 뭐가 얼마나 흘러가느냐 했을 때 플럭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유체가 흘러간다, 아니면은 실제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전기장하고 자기장, 자기력선, 전기력선으로 표시하는 그렇게 방향성이 있는 어떤 물리량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플럭스죠. 그럼 광자 다발, 포톤 플럭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빛이 지나가는데 빛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 포톤들이 시간당, 면적당 얼마나 지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직하게 지나가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플럭스를 파이라 그러면 이 A라는 면적을 t초 동안에 수직하게 통과한 포톤의 수가 바로 광자 다발에 대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 이때 그 T분의 N은 광원에서 방출하는 것이 되겠죠. 광원에서 시간당 이만한 비율로 방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면적당 통과하는 포톤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기에서처럼 똑같이 면적이 4파이 R제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원에서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을 시간당, 면적당 수직하게 통과하는 광자의 개수는 4파이 R제곱으로 나눠준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T분의 N이 A번에서 구했던 요만한 비율로 방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에서 R이 2m 떨어진 곳에서 다발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5.89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포톤이 1제곱미터당 1초 동안 수직하게 통과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라는 용어는 일반 물리에서 아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약간 개념은 이제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이제 정의를 그 가로 열고 다 해줬어요. 면적당, 시간당, 광자의 수. 그렇게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면은 수직하게 통과하는 건데, 뭐 당연히 수직하게 통과하는 거로 구표면을 면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출하는 광자, 흡수하는 광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